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신상 공개 돌려차기남, 잔인함 행동으로 보여줄게입니다. 정인이법, 민식이법, 그리고 윤창호법, 이 법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이란 점인데요. 겨우 8살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조두순. 이 사건 역시 조두순이 아닌 피해 아동의 이름으로 먼저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범죄 피의자, 이 가해자의 신상 공개는 지극히 제한적인데요. 최근 한 탐정 유튜버 성범죄 정황까지 드러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했습니다. 신상 정보까지 무단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유튜버로서 도를 넘은 사적 제재의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평생 동안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의 분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공개된 9분짜리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얼굴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과 전과 기록까지 들어있습니다. 현재 500만 조회수에 육박한 상태인데요. 곧이어 해당 남성의 SNS 계정 정보도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져나가 과거 게시글의 내용도 이렇게 재조명됐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인터뷰도 나오는데요. 사실 신상 공개가 피해자 당사자한테는 필요가 없는 게 피해자 당사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해서 알고 있고 사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벌을 더 받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상을 공개를 해야 된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는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가 제일 큰 심리인데 네, 실제로 이 피해자의 집 주소 알고 있는 이 가해자는요. 출소 뒤에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보복을 하겠다. 나가면 배로 때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게 진짜 내 생명이 달린 일이구나. 그냥 이게 내 진짜 사건이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현실감이 들고 조금 무섭더라고요. 2차 가해가 우려된다라고 해서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만 신상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신상 공개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국가가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앞서 이 피해자는 2차 가해 위험성을 감수하고 앞서 경찰과 검찰 두 수사기관에 모두 신상 공개 청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는데요. 도대체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은 사건은 언제 신청을 해야 되고 만약에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고 해도 얼마 정도의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그 신상공개위원회는 열리는 걸까. 계속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이게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현행법상 흉악범 신상 공개는 정식 기소가 되기 직전, 그러니까 체포 직후에서 구속영장 심사까지 아주 짧은 기간만 가능합니다. 이 돌려차기 사건, 이 피해자가 심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이 시간을 놓친 건데요. 현실적으로 신상 공개 피고인 단계까지 확장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항소심이라서 신상 공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 사람의 얼굴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 어떠한 법제도에서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적어도 검찰이 기소하거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에서는 그 사람의 신상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실제로 2010년도에 도입된 이 흉악범 신상 공개. 하지만 지난 14년 동안 공개 사례 47건에 불과합니다. 신상 공개 조건 4가지 이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 대다수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이 성범죄 혐의가 있는 이들의 신상을 직접 폭로하는 디지털 교도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있죠. 신상을 공개하겠다라는 사전 통보에 690명의 나쁜 아빠들, 그동안 주지 않던 양육비 지급을 결정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이트 운영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럼 국가가 제시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게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걸 국가가 제시하고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왜 이대로 하지 않냐. 이건 말이 되지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없는 상태에서 어떡하란 말입니까? 네, 이종근 실장님, 지금 이번 유튜버의 신상 폭로 이게 정의 구현이냐 마녀 사냥이냐 감론을박이 심각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동영상에서 일부 사안과 관련해서는 정말 공개하신 분들의 심정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법을 어김으로써 법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이 자세, 공익을 위해서 뛰어드는 자세 역시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정의 구현이라는 이름으로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그것을 실행할 때는 그것은 사적 린치라고 또 규정할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근대에서 법을 만들었냐면 개개인이 사적인 어떤 보복이나 응징을 하지 못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근대 법이 형성된 이유이기 때문에 현재 법이 미비하다 역시 공감하고요. 법을 바꿔야 된다. 저도 나서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을 어김으로써 또 다른 어떤 피해자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법을 어기는 것은 역시 잘못된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허주인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 실제로 이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면서 가해자의 지인의 신상까지 노출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유포하는 과정도 다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렇게 사적 제재, 사적 공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중상해죄였고 기소가 되면서 살인 미수로 죄명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 단계에서는 이 죄명이 특정 강력범죄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상 공개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재판 단계에 가서 죄명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신상 공개 위원회를 열 근거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물론 지금 이 사례의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례에 국한시키지 않고 좀 사례를 넓혀서 전체적으로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무죄가 났을 때 이걸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차 피해가 굉장히 또 우려될 수 있거든요.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적 제재는 사실 이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가해자의 지인이나 가족까지 다 공개가 될 수 있고 또 이 피해자도 또 가해자의 정보가 공개되면서 피해자의 정보까지 지금 다 공개가 되게 되면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적 공개를 한 사람이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적 보복이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무제한으로 확대된다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종근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보다는 신상 공개 요건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재판 단계에서 죄명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다시 한번 신상 공개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도입을 고민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준일 디렉터님, 지금 상황이 신상 공개 기준 너무 모호하다. 어떤 범죄는 공개하고 같은 범죄인데도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런 기준이 좀 미비해서 지금 보완이 필요하다 이야기 공동적으로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인하대 여대생 살인 사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특정 강력범죄가 아니라 중강간치사여서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자체가 어떤 범죄가 이거 중강간치사가 더 중한 것이냐 예를 들면은 특정 이 범죄가 더 중한 것이냐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각 지방 경찰청 산하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는 7명 중에 4명 이상의 민간이 이제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분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왜 들쑥날쑥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조금 더 지금 있는 4가지 기준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불만이 없게 만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